오빠,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어? 집 문제는 진짜 나도 양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도 말했지만 그냥 내 능력이 되는 선까지만 하자.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25평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니까? 게다가 이제 4년 된 아파트라서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전세 싫다니까? 우리 신혼집을 서울 강남에서 구하는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창피하게 대체 전세가 뭐야? 먼저 결혼한 내 친구들 전부 30평짜리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 나이에 25평 전세라니 말이나 돼?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직 그만한 돈은 없어. 대출 없이 30평대 아파트 살 생각이면 최소 5억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나 지금 겨우 2억 5천 정도 있다. 금리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대출 받아서 사긴 부담스러워. 일단 전세로 딱 2년 살면서 상황을 보자는 건데 왜 내 말을 이해 못해줘? 오빠, 금리 고모고 오빠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놨으면 대출 안 받고 30평대 아파트 살 수도 있었잖아. 그 나이에 그 정도 돈도 안 모으고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37인데 내 나이에 2억 5천이면 나름 열심히 모은 거 아닌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나 보네? 아니, 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오빠가 돈 열심히 벌고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집장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나는 내 돈으로 혼수 싹 다 맞춰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우리 명의로 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서로가 계산이 안 맞는 거지. 두나야, 너 혼수 준비로 3천만 원 모아놨다면서? 내가 전세 2억 5천짜리 해가면 거기에 자기가 혼수 3천에서 살림살이 맞추고 그렇게 시작하면 딱 맞는 상황 아닌가? 3천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500만 원 더 보태주셔서 3,500만 원이거든? 나도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빠도 한번 집에 얘기라도 해봐. 2억 정도만 더 보태주시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오빠도 결혼하고 나랑 같이 살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한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지. 글쎄,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특별히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오빠네 부모님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장가 간다는데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으시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버님 어머님 월세 받으시는 상가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팔아서 우리 집 사주시면 안 돼? 두나야, 그건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야. 몇 년 더 있으면 우리 아빠도 은퇴하실 거고 은퇴하신 뒤에 뾰족한 수입이 없으니 그거 월세 받는 거랑 이것저것 조금씩 합쳐서 노후 생활 준비하실 예정이라 건드릴 생각하지 마. 괜히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상가 팔면 5억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그거 팔아서 3억만 달라고 해볼까? 우리도 3억 받아서 오빠 돈까지 5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살 수도 있을 거고 시부모님도 2억 생기니까 그 돈으로 노후 준비 다시 계획하시면 될 거 아냐. 벌써 상가 시세까지 알아본 거야? 이제 와서 2억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 3억 대출을 내서 자기랑 나랑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금 같이 갚아나가자. 그건 안 돼. 저번에 같이 은행 가서 상담 받았을 때 못 들었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갚으면서 어떻게 살아? 오빠 월급 350만 원 정도 벌면서 200만 원 대출 갚고 나면 내가 150만 원으로 살림하라고? 나 절대 그 돈으로는 생활 못해. 자기가 버는 돈은 어쩌고? 어차피 우리 같이 맞벌이하고 살 거잖아? 나 결혼하고 나면 최소 3년은 쉴 생각이야.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 3년은 오빠 혼자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 대출은 절대 금물이야. 무조건 집을 사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아이는 뒤로 좀 미루고 몇 년 동안 맞벌이해서 대출부터 빨리 갚아나가면 안 될까? 오빠, 내 나이가 벌써 31야. 그리고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 자꾸 이상하게 나한테 책임지울 생각하지 마. 혼수는 집값의 10%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 날이 갈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가전제품 값은 떨어지는데 너는 가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건 요즘 스타일대로 다 하고 싶고 혼수랑 집 문제에 대해서는 90년대 스타일로 하자는 것 같네? 그래서 오빠,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럼 집은 오빠가 무슨 수를 쓰던 30평대 아파트로 알아봐줘. 설마 아들이 집 없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본체만 채하고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니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볼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37살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적금 부으면서 중간중간 주식과 코인에도 투자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억대 연봉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2억 5천 모아놨으면 적은 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건 딱 질색이고, 지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계획을 다 해놓으신 상황이라 그걸 깨트리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무조건 집을 해오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노후 재산까지 팔아서 집을 사오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자기는 기껏 나이 31살에 3천만 원 모은 것이 전부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머릿속이 점점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제 결론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누나야, 지금 바빠? 오빠,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뭐하고 있었어? 나 엄청 걱정했잖아. 내 걱정해줬다니까 고맙네. 집은 어떻게 됐어?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해본 거 맞지? 너는 3일 만에 연락 온 사람한테 처음 물어본다는 게 겨우 그거야? 그럼 지금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지.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 나 진짜 오빠한테 좋은 소식 날아오기만 얼마나 기다렸다고. 빨리 뜸들이지 말고 말해.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한번 해봤더니 그럼 상가에서 월세가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 못 줄 거라면 못 해주신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도 상가 월세로 노후자금 계획하시니까 좀 힘드신가 봐. 와, 진짜? 아버님도 너무하시다. 오빠 진짜 친아들인 거 맞아?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어? 친아들이니까 더 그러시는 거지? 나 옛날부터 결혼 준비는 내 스스로 하겠다고 말했었어. 그러는 너는 조금 더 여윳돈 가진 거 없어? 내가 돈이 어딨어. 3천만 원 모아놨다고 이야기했잖아. 대학 졸업하고 6년 정도 일했는데 어떻게 3천밖에 못 모아?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1년에 500만 원씩밖에 못 모았어? 여자가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나한테 살림 맡겨보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래? 아무튼 우리 부모님한테 누나가 30평대 아파트 사오지 못하면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시는데? 돈을 조금 더 보태주시겠대? 아니, 그냥 그런 여자애랑은 결혼 생각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던데? 뭐? 오빠 생각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락한 거야. 너도 원래 생각에는 전혀 변함없지? 당연하지. 나도 내 친구들 다들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 혼자 25평 전세 살기 싫어. 우리 부모님 말씀도 그 정도도 못 태우는 놈이랑은 결혼하지 말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네?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여기서 헤어지자. 나 도저히 너네 기준에 못 맞춰줄 것 같아. 괜히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노후가 흔들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진짜 제정신이야?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가 오빠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보다. 그래, 나도 진짜 3일 동안 생각 많이 한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30평대 아파트 사줄 수 있는 남자 찾아봐. 너 나이 31인데 가진 돈도 별로 없다면서?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원래 아들 결혼할 때는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 오빠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산 내어주기 싫은 거겠지. 너희 부모님도 겨우 500만 원 보태준다고 하시는 거 보면 너를 500만 원만큼만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어차피 헤어질 건데 이런 쓸데없이 유치한 말씀 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다른 남자 찾으러 가. 나야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는데 너는 한시가 급하잖아? 야, 이 미친 자식아!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능력으론 도저히 지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녀 또한 전세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앞으로 내내 불만을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하면서 대출금 갚고 그렇게 집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사표 쓰고 집에서 놀고 싶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남의 집안 딸을 데려다가 먹여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당분간 좀 더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여유있게 생각하려고요. 언젠가는 제 능력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여보 이거 봐. 우리가 드디어 생긴 것 같아.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지?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내일 하루 월차 낼 테니까 바로 병원부터 가보자. 알겠어. 진짜 아직도 너무 신기하다. 시부모님한테는 아직 이야기하지 마. 내일 병원 가서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리자. 그래, 뭐든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대신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저번에 갔었던 두부촌 갈래? 아니면 보리밥 정식 먹으러 갈까? 여보, 나 오늘만큼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으러 가면 안 될까?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니까 딱 한 번만 고기 먹자, 응?
여보 아직도 포기 못했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고기 먹어봐야 몸에 안 좋다고. 그거 완전히 발암물질 덩어리야. 소돼지 키울 때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먹이는 줄 알아? 알아. 당신한테 하도 들어서 잘 아는데. 오늘만큼은 고기 좀 먹으면 안 돼? 소랑 돼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하다못해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자.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나랑 약속했잖아.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우리 식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로. 이제 홀몸도 아닌데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써야지. 그래, 그렇겠지. 이따 콩국수 먹으러 가자. 우리 회사 근처에 진짜 진하게 콩물 내리는 곳 있거든. 내가 퇴근할 때 사갈 테니까 집에서 국수만 간단하게 삶아서 먹자. 알겠어, 여보. 그럼 나 이번 주말에 친정 좀 갔다 와도 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소식 직접 전해주고 싶어. 장모님 댁 가서 이상한 거 먹고 오는 거 아니지? 나를 대체 뭘로 보고 안 먹는다면 안 먹어. 그래, 그런 나쁜 음식은 처음부터 안 먹는 게 당신을 위한 길이야. 아무튼 당신 진짜 고생했어. 오늘 일찍 퇴근하고 푹 쉬어. 내일같이 병원 가보자. 알겠어. 남편은 조금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입니다. 콩이나 견과류, 두부 같은 음식들을 즐겨 먹고 가능하면 요리 과정도 많이 거치지 않은 날채소를 먹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하면서 불을 쓰고 전기를 쓰는 것도 환경에 문제가 된다면서 가급적 생으로 먹는 걸 즐깁니다. 회사 구내식당에 자기가 먹을 만한 게 없다면서 스스로 만든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녀요. 결혼 전에는 제가 고기 먹으면 남편은 찌개에 밥만 먹는 정도로 타협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반강제적으로 저까지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출근했을 때는 회사에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라 하더라고요. 여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 뱃속에 아이도 계속 커가는데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야? 밖에서 안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잖아. 집에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먹어야 건강한 아이를 낳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직 하나도 배도 안 나왔잖아. 아니 벌써부터 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니다가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할 거야. 나중에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그럼 애는 어디에 맡기려고? 장차 크게 될 아이인데 당신이 직접 애를 키워야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크게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혹시 당신이 로또라도 되면 그땐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할게. 애 키우려면 당연히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그리고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만두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나중에 이 정도 회사를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최소한 태교라도 열심히 하자. 내일부터 당신 도시락까지 내가 싸줄게. 밖에서 이상한 거 먹으면 큰일이니까. 내 도시락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야채 반찬 위주로 잘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영양 균형을 생각해야지. 내가 먹는 도시락이랑 같은 메뉴로 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제 삼시세끼를 전부 간섭하기 시작했고 도시락을 제대로 먹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나마 남편 눈을 피해 회사 점심시간에라도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버티고 있었는데 도시락을 먹으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담백한 두부구이에 드레싱조차 없이 먹어야 하는 각종 야채 믹스 샐러드, 병아리콩 견과류들이 가득 들어있는 남편의 도시락은 스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부하실 만큼 맛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고기를 먹어서 동물성 단백질 보충도 해야 하고 육류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이 필요하다고 말해본 적도 있지만 영양제 잘 챙겨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지구환경도 중요하고 본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여보, 나 요즘 자꾸 현기증이 심해지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힘들어. 뱃속의 쑥쑥이 건강도 너무 걱정되는데? 나 혼자서라도 고기를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무슨 헛소리야? 절대 안 돼. 당신 식단은 내가 충분한 영양을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쓸데없이 불만 갖지 마라. 아니 진짜라니까? 요즘 조금만 걸어 다녀도 머리가 핑핑 돌아.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채식주의 카페에 물어봤는데 임신 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야채랑 과일만 먹고도 건강한 아이 낳았다더라.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신경도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별일 아닌데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내 말만 믿어.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 평생 먹으면서 문제없다고 확인한 그대로 먹는 거니까. 부모가 되려면 먹고 싶은 음식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항생제 첨가물 범벅인 고기를 먹을 생각이야? 알았어. 나 내일 퇴근하고 엄마 집에 좀 들렀다가 갈게. 오빠랑 새언니 온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조금 늦을 것 같아. 안 돼. 너 분명히 내일 장모님 댁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잖아. 나중에 나랑 같이 가던가 하고 내일은 전화 한 통화만 해드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만 빠져? 그냥 가서 얼굴만 보이고 온다니까? 당신 저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고기 먹고 왔었잖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그럼 앞으로 친정에도 가지 말라는 소리야? 응, 당신 갈 때마다 나를 속이고 고기 먹고 오는 거 다 알아. 뱃속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못 가. 만약에 가면 나랑 끝낼 생각하고 가.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제가 좋아하던 음식 먹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까지 막아버리더군요. 결혼 전에는 제 키가 165cm 정도의 몸무게는 52kg 나가는 표준 체형이었는데 임신 전에는 40kg 초반, 그나마 최근에는 뱃속 아이 때문인지 42kg 정도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따라 채식을 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길래 이게 진짜 건강에 좋은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제대로 된 영양식을 먹질 못하니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여보, 나 머리랑 배가 너무 아파. 무슨 일이야? 아침에도 어지럽다고 해서 회사 출근도 안 했잖아. 어디 아픈 거 아냐? 아, 몰라.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119라도 불러야 하나? 냉장고에 양배추즙이라도 먹어봐. 속 안 좋을 때는 그게 최고야. 아니, 그런 배가 아니라니까? 잠깐, 지금 하혈하는 것 같은데? 119 불러서 병원부터 가야겠다.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주사 맞는 거 아냐?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너는 아이라도 잘못되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라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18주 차였는데 뱃속 아이는 자연유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더니 평소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입덧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눈물이 펑펑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이랑 살다가 내 건강은 물론이고 태어날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다는 걸 깨닫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고기만 먹던 야채를 먹던 누가 상관합니까? 하기 싫다는 저한테도 강요하는 모습이 정신병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여보, 퇴근했어? 난 지금 끝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나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좋지 뭐. 아무거나 당신 먹고 싶은 걸로 해. 그래? 그럼 김치볶음밥이나 간단하게 해서 먹을까?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김치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다음 주 주말에 한번 어머님 댁 다녀올까?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어제 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김치도 얻을 겸 갔다 오면 되겠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먼저 전화하셨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시던 분이. 아, 우리한테 볼 일이 있으신 건 아니고 내 동생 일 때문에. 당신한테 하실 말씀은 없는 것 같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아가씨?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가씨? 걔가 요즘 학교 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있나 봐. 자세한 건 나도 걔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졸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 들어오고 싶은 것 같더라고. 아니, 아가씨 이제 1년만 더 하면 졸업이라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대? 아니면 이제 취직을 하고 싶다는 거야? 나야 모르지. 걔 학비 대느라고 부모님 등골 휜 거 생각하면 갑자기 왜 변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도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 당신이 잘 이야기해서 공부는 끝까지 마치라고 해봐. 걔가 언제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나 있니? 아무튼 다음 주에 집에 내려오면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하시니까 일단 당신은 모르는 척 하고 있어. 괜히 우리 집안일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 없잖아. 알겠어. 나야 뭐 참견할 상황도 아니지. 어머님 댁에 김치 얻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복잡해지네?
그리고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신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올해로 신우의 나이는 27살이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어요. 저희 시댁이 돈이 많은 건 절대 아니고 정말 평범하신 분들인데 자식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동생이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이번에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오랜 미국 생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향수병에 우울증 증세까지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것도 제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희 집안일도 아니고 깊게 관여할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 진짜 엄마랑 동생 때문에 큰일이네. 일이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왜? 그때 어머님이 아가씨랑 이야기 잘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얘기가 잘 안 됐대? 엄마는 1년만 더 버텨보라는 생각이고 동생은 당장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둘이 이야기하다가 어젯밤에 크게 싸웠나 봐. 아까 오전에 엄마한테 전화 오더라고. 앞으로 자긴 신경 안 쓸 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했다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가씨도 솔직히 좀 그렇다.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서 조금 더 버텨봐야지.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동생도 지금 울고불고 난리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아가씨 울어? 왜? 몰라. 방금 전에 전화해봤는데 자기도 힘들다면서 울더라고. 이대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나 뭐라나. 아휴, 아무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 뭐. 당신이라도 아가씨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힘든 게 많을 텐데. 살살 달래서 1년만 잘 버티고 들어오라 그래. 아, 몰라.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러다 아가씨가 하기 싫다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 들어오면 어떡해? 어머님한테도 너무 뭐라 그러시지 말라고 해.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잘 달래봐야지. 이미 많이 이야기했겠지. 엄마 말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그랬나 봐. 지가 가고 싶다고 꼭 보내달라고 해서 큰돈 써서 보내놨더니 왜 저러는지 몰라? 어렵다 어려워. 나도 옛날에 영국 유학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학비랑 생활비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집안 기둥뿌리 뽑아서 밀어줬으면 열심히 해서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옛날부터 완전 자기 맘대로야. 예전에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엄마 아빠가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며칠 동안 울고불고 단식 투쟁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가씨 딱 2번 봤지만 성격이 장난 아닌 것 같긴 했어.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애야.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그만두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한국 들어오면 뭐 어쩔 건데? 취업할 자리를 알아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걔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당신도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잘 이야기해. 어떻게 됐건 공부 끝까지 마치고 들어오게 해야지. 어쩌겠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어야 말이지. 하지만 신우는 도저히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면서 말리는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한국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학교는 일단 아파서 쉬기로 했다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큰돈 들여 하고 싶다는 유학 보내놨더니 하루아침에 짐 싸들고 들어온 딸을 보고 어머님은 물론 아버님까지 화가 잔뜩 나셨고 돌아온 첫날부터 세 식구가 싸우더니 하루 만에 신우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새언니, 언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못 지낼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내 얼굴만 보면 속이 터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당분간 오빠네 집에서 좀 지내려고요. 저희 집은 지금 빈 방도 없는데. 우리 집 안 와봤죠? 어머님 댁처럼 큰 아파트도 아니고 방 2개짜리 빌라예요. 방 2개면 하나 내가 쓰면 되겠네요. 지금 출발할 테니까 주소 불러주세요. 그 방에 짐도 있고 남편 컴퓨터도 있고 해서 아가씨가 지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거기서 지내시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 마저 하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진짜? 언니까지 대체 왜 그래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 나왔는데 새언니까지 나한테 이러기에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언니, 솔직히 그런 말 하는 거 주제넘는 참견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공부하는데 학비 한 번 보태준 적 없잖아요. 이젠 하기 싫어졌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요, 저는 아가씨한테 뭐라 할 생각 없어요. 아가씨 인생이고 아가씨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돈 벌어서 자기 힘으로 살면서 그러던가요.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고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학비며 용돈까지 전부 받아서 쓰기만 했으면서 대체 언제까지 그런 어리광만 부리면 다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뭐요? 어리광? 미국에서 혼자 몇 년 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잖아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네, 저는 당연히 해본 적 없죠.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말도 못 꺼냈거든요. 남들 못 갖는 그런 기회 가졌으면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은 뭐가 되겠어요? 나 참, 내가 왜 그런 걱정까지 해야 하죠? 이제 나이도 얼마 안 있으면 30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맘대로 살아보세요. 대신 저희 집에서는 하루도 재워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시고요. 됐어요. 나도 치사해서 안 가고 말아. 별로 좋은 집도 아니면서 엄청 유세 떠네. 별로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남편이랑 제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아가씨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사세요. 됐어요. 내가 나중에 복수하고 만다. 진짜 치사해서 한국에 오라고 해도 안 돌아올 거야. 신우는 그 길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연락도 없네요. 시부모님들이야 저랑 싸운 건 둘째치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신우가 한국에 돌아오던지 말던지 솔직히 관심 없고 철 좀 들어서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